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7주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주죠. 자,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죠? 책 준비하세요. 뭐 지금 주문해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 POD 도서니까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중고로라도 구하세요. 우리 중간고사는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교재가 있어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OD 도서기 때문에 주문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책을 주문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빨리 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최장 2주까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도저히 그 기한 내에 시험 치기 전까지 책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중고로라도 구매를 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이그젬플, 포트폴리오 위험 요 섹션의 마지막 부분인 이 이그젬플 부분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넘었죠. 시간이 넘었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캐팸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섹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와 영남경금의 날짜별 연간 단순 수익률 은 이제 전년의 동일 날짜의 종가에 대한 금일 종가의 단순 수익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요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표에 주어져 있고 코스피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덱스 시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그 중에 이제 규모가 크고 제일 역사가 긴 그러한 주식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중견기업, 그보다는 좀 덩치가 작은 그 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고 코넥스 시장은 이제 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장내 시장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인데 이 코스피 지수라는 거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특정 연도 특정 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특정 연도의 특정 일에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의 총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그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 그 포인트로 나타낸 그 값을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코스피 시장에 한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코스피 원래는 이제 장내 시장만 보더라도 그죠 코스피 지수가 시장 포트폴리오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뭐 실무적으로 요거를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용치처럼 코스피 지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도 그렇게 시장 포트폴리오처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와 영남경금의 날짜별 연간 단순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연간 단순 수익률이 5%, RF가 5%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뭐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 뭐 등등이 모두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고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질적 기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자 I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때 이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는 3이다. AI는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표에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영남경금의 단순 연간 단순 수익률이 날짜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코스피 지수와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 얼마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그 1번 문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각각 얼마로 추정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단순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로 가정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이죠. 코스피 지수에 대한 단순 수익률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주식 시장 중에서도 장외 시장 제외하고 장내 시장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코스피 시장에서 산출한 지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관행상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한 단순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로 가정을 할 때 자본 시장선을 구해봐라. 캐피탈 마켓 라인을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 포트폴리오 M,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야.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 포트폴리오 M과 무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해요. 하는데 그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이 즉 ERQ가 영남경금의 ERQ하고 똑같도록 구성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몇 %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M과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Q의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해보고, 그러니까 4번에서 몇 %가 된다는 그 투자 비중에 따라서 구성을 한 이 포트폴리오 Q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 2에서 구한 영남경금의 표준 편차와 비교를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하면서 2번에 있는 그 영남경금의 그 1번에 있는 그죠? 1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하고 요 포트폴리오 Q의 단순 수익률의 기대값이 같도록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구성을 한 포트폴리오 Q하고 영남경금하고 그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질 때, 그죠?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경우하고 개별 자산에 투자한 경우하고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이야기야. 예측해 보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 걸쳐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 감소 효과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동일한 수익률에 대해서 더 낮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맞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투자자 I가 영남경금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의 효용과 포트폴리오 Q에 투자하는 경우의 효용이 각각 얼마인지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자산에 투자한 경우, 영남경금이라는 개별 자산에 단독으로 투자한 경우하고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Q를 구성해서 투자한 경우하고 어느 쪽이 효용이 크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분산 투자의 효용 증대 효과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효용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 그 다음에 4에서 설정한 대로 포트폴리오 Q의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이 영남경금의 것과 동일하게 잘 구성됐는지 자본시장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봐라, 확인해봐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하면서 영남경금의 단순 수익률하고 이 포트폴리오 Q의 단순 수익률하고 그 기대값이 같도록 설정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Q를 투자를 했는데 구성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잘 구성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이야기죠. 자, 먼저 요 값을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입력을 하면 계산기가 여기 있네. 자, 우리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과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을 각각 RM과 R1이라고 칠판에 적을 때는 RM, R1이라고 하고 계산기에 입력을 할 때는 XY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꾸고 2번 눌러서 X에다가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을 쭉 입력하고 Y에다가 영남경금의 단순 수익률을 쭉 입력을 하고 실판을 쓸 때는 이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을 RM이라고 할 거고 영남경금의 단순 수익률을 R1이라고 칭할 거예요. 입력을 합시다. 0.011 equal 0.121 equal 마이너스 0.002 equal 0.005 equal 0.015 equal 0.023 equal 마이너스 0.042 equal 마이너스 0.063 equal 0.033 equal 마이너스 0.031 equal 이렇게 해서 10개가 다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영남경금 0.021 equal 0.211 equal 0.001 equal
마이너스 0.015 equal 0.025 equal 0.034 equal 0.092 equal 0.083 equal 마이너스 0.072 equal 0.053 equal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풀려면 기대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ERM은 x바로 나타나겠죠. x에다가 입력을 했으니까 x의 그 기대값이니까 이렇게 나타날 텐데 요거를 a에다가 입력을 할 거야. 그래서 all clear 한 다음에 shift stat va 한 다음에 2를 선택을 하고 요거를 a에 저장을 해요. shift store a 하면 이렇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소수점을 앞으로 3칸 이동시키라는 뜻이니까 0.007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ER1 그러니까 영남경금의 이 주가 단순 수익률의 기대값은 R1이라고 지칭하기로 했고, 우리 계산기에서는 Y에 입력을 했으니까 Y바로 나타나게 되겠죠. Shift Stat 바 하고 Y바 그래서 저장을 B에다가 하겠지. Shift Store B 하면 0.0433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SX 지금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은 X에다가 입력을 했으니까 SX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표본이니까 그죠. 표본 값을 가지고 이 모집단 값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C에다가 저장을 하겠지. all clear shift stat 해서 역시 va 한 다음에 SX 한 다음에 shift store C 하면 이런 긴 값이 나온다. 0.05037415563 전화번호 같은 뭐 그런 게 나오죠. 05037415563 뭐 이런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그마 1 이거는 우리가 영남경금의 이 표준 편차인데,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의 표준 편차인데, 이거는 이제 Y에 입력을 했으니까 SY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Shift Stat 해서 va 한 다음에 SY 7번 해서 Shift Store D 하면 이렇게 0.07569390112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자본시장선을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자본시장선 공식은 이렇게 되죠.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M분의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시그마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RF는 즉 문제에서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0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ERM은 우리가 1번 문제에서 A에다 저장을 해놨었죠. 그래서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RF는 0.05고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 M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2번 문제에서 C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모드 바꿀게요. 모드 1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꿔서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E에다가 저장을 합시다. 그러면 기울기 부분, 그죠? 샤프 비율 이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E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나중에 이거 왜냐면 요거 자본시장선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확인해보라고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물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놓는 게 좋겠죠? 알파 A 빼기 0.05 나누기 C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Store E 해서 E에다가 저장을 하면 값이 마이너스 0.8536123229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ERQ는 0.05 더하기 E 시그마 Q. 시그마 값은 E 값은 마이너스 0.8536123229라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선은 ERQ는 0.05 빼기 0.8536123229 시그마 Q. 삼성화재에서 알림이 왔네. 자동차 안전운행하라고. 자, 0.05 빼기 0.8536123229 시그마 Q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Q는 그죠?
포트폴리오 Q에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중을 W라고 하고, 그러면 이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자동으로 1-W가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 비중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기대값을 요거의 기대값이 그 영남경금의 기대값하고 똑같아야 된다며. 그래서 ERQ는 ER1 이렇게 놓고, 그러면 ERQ는 어떻게 돼요? RQ가 저 첫 번째 식처럼 생겼기 때문에 W는 상수고 1-W, RF 전부 상수기 때문에 ERM만 기대값이 취해지는 거죠. 그죠? 저 ERQ에다가 전체 기대값을 취하면 상수 더한 거 밖으로 빠져나오고 상수 곱한 거 밖으로 다 빠져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W, ERM 플러스 1-W, RF.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면 문제야. 앞에 우리가 확률 통계하면서 다 했던 그 뭐 기대값의 성질 뭐 이런 거 할 때 다 했던 건데,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W, ERM 플러스 1-W, RF는 이 R1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를 ERM이 A에 저장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RF는 0.05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WA 더하기 0.05 1-W는, 그 다음에 ER1은 B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그죠? 기대값,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의 기대값과 영남경금 주식의 주가 수익률의 단순 수익률의 기대값을 A, B에다 저장을 해놨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대체를 하면 저렇게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여기서 W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W로 묶으면 W A-0.05 더하기 0.05가 B이기 때문에 0.05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을 A-0.05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W는 A-0.05분의 B-0.05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저장을 합시다. F에다가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B-0.05 나누기 A-0.05 해서 Shift Store F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여기 지금 분수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소수로 바꾸면 0.158139535 뭐 이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M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이 그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의 기대값하고 이 포트폴리오 Q의 기대값이 같도록 구성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M에 대한 투자 비중이 15.58139535%가 되도록 투자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자, 요놈의 시그마 Q 값.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 Q의 시그마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운 거지. 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웠는데 이 그 RQ, 베리언스 RQ에서 RQ는 WRM 더하기 1-W RF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 상수가 더해져 있는 거는 베리언스 안에서 사라지고, 그죠? W 부분은 그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돼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쓰면 W 제곱 시그마 M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절대값 W 시그마 M 이렇게 되죠. 절대값 W 시그마 M. 루트하고 제곱하고 루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절대값이 붙죠. 근데 이제 시그마 M 같은 경우에는 양수니까 절대값 없이 그냥 시그마 M으로 쓴 거죠. 요거는 W는 지금 F에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C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절대값 F 곱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을 X에다가 저장을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이 어디 있냐? 절대값은 요 ABS라고 돼 있는 요거예요. ABS. 여기 키 위에 보면 갈색으로 ABS 돼 있거든. 그래서 Shift 요 키를 누르면 ABS가 Absolute Value의 앞 글자거든. Absolute Value. 그래서 화면상에는 절대값처럼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F. 글자로는 ABS 돼 있는데 화면상으로는 절대값의 형태로 나와요. F 곱하기 알파 C 한 다음에 얘를 Shift Store X에서 X에다가 저장을 하면 7.84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소수점을 앞으로 3칸 땡기라는 뜻이지. 그래서 0.007848996343 이렇게 된다. 요런 시험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형태로 적으세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여러분 입력 자체가 할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저렇게 컴퓨터에다가 대고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어떻게 표현할 거야? 답안 입력하는 그 란에,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요런 값이 된다. 그래서 요 값하고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포트폴리오 Q의 이 시그마 값이 영남경금의 시그마 값보다 작다. 그 말은 뭐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기대 수익률은 똑같잖아. 기대 수익률은 똑같도록 지금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한 거잖아요. 영남경금하고 포트폴리오 Q하고 기대 수익률은 똑같도록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그마 값을 계산을 했더니 영남경금의 시그마보다 이 포트폴리오 Q의 시그마가 작죠. 훨씬 작지. 한 1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개별 자산인 영남경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위험이 줄어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자, 이번에는 효용을 구해 볼 텐데, 그죠? 효용을 구해 볼 텐데, AI가 3이고, ERQ는 지금 ER1하고 같도록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그게 지금 B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1에 단독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영남경금에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 그 효용은 ER1-2분의 1 AI 시그마 1 제곱인데, AI가 3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AI를 3으로 바꾸고, ER1은 B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은 D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 봅시다. B 빼기 1 나누기 2 곱하기 3 곱하기 알파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0.03470565 뭐 이런 값이 나오고 포트폴리오 Q에 투자를 하게 되면 RQ는 ERQ-2분의 1 AI 시그마 Q 제곱인데 ERQ는 뭐 ER1하고 같으니까 B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는 3이고 시그마 Q는 X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 뭐 재활용하기 딱 좋게 생겼네. D만 X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X로 바꿔서 이퀄을 누르면 0.0432075898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효용을 계산을 해보면 효용값이 이 Q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효용이 더 크죠. 그죠? 효용이 더 크죠. 그래서 개별 자산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효용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선이 아까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지. ERQ는 0.05 더하기 E 시그마 Q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시그마 Q는 어디에 저장을 해놨어요? X에다 저장을 해놨지. 그래서 요 값을 계산했을 때 이게 정확히 그 영남경금의 주가 단순 수익률하고 똑같이 그 기대값하고 똑같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죠? 더하기 2 곱하기 x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0433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1번 문제에서 구한 ER1 0.0433 값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잘 구성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부분, 포트폴리오 이론의 마지막 부분인 CAPM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CAPM은 이름은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야.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CAPM 이렇게 많이 읽고 미국에서는 그냥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약자 써놔놓고 그냥 읽고 싶어하지. 그래서 CAPM 이렇게 읽죠. 게다가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CAPM이라고 읽으면서 왜 SLBM 이런 거는 SLBM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슬픔 이렇게 읽지, 그죠? SLBM. 잠수함에서 이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죠?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죠? SLBM 이렇게 써놔놓고 그 꼭 SLBM이라고 읽더라고. 슬픔 이렇게 안 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CAPM,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자, 일단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위험 자산 I, 그 다음에 위험 포트폴리오 P, 그리고 무위험 자산 F의 단순 수익률을 RI, RP, RF라고 할 때 요거를 ERI-RF, 그 다음에 ERP-RF, 요거를 각각 위험 자산 I와 위험 포트폴리오 P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Risk Premium, Risk Premium. ERI-RF, ERP-RF. 이거에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자본 배분선하고 자본 시장선 뭐 이런 거 할 때 그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샤프 비율이었죠. 샤프 비율이 시그마 P분의 ERP-RF였지. 시그마 P분의 ERP-RF. 그 분자에 해당되는 ERP-RF 요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 그래.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의 의미는 그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거 설명을 잠깐 했는데 위험 프리미엄의 의미는 위험 자산이나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무위험 자산의 단순 수익률을 초과해서 기대할 수 있는 단순 수익률상의 보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RF라는 확정된 수익률을 얻게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확실히 RF라는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무위험 자산 대신에 위험 포트폴리오나 위험 자산을 선택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위험이 생기죠. 시그마 I, 시그마 P라는 위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가 있어야지 위험을 부담할 거 아니야. 위험은 부담하는데 수익률은 더 적어.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땡큐지, 그죠?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땡큐지. 어우, 나한테 이런 스릴을 주신다니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이런 위험을 내가 떠안겠습니다. 이런 거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 그렇잖아. 여러분도 뭔가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위험 수당이라는 게 붙잖아.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수당이 붙어요. 소방관이라던가 뭐 하여튼 위험한 직군의 사람들은 그 근무하는 할 때 그 월급 명세서 같은 거 보면 위험 수당 같은 게 붙어요. 그리고 해외 파병 갈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내가 군 복무할 때 이제 해외 파병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나는 안 갔지만 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파병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병사들 월급이 얼마 안 됐어. 20만 원이 안 된 것 같아요. 20만 원 내외? 좀 올랐나? 하여튼 중간에 한번 올랐어요. 또 딴 소리 하게 되네. 원래 내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20만 원? 20만 원 월급이 2만 원이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연봉 20만 원 받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병사들 처우 개선한다고 해서 뭐 월급이 한 5, 6만 원대로 올랐는데 지금은 뭐 더 받겠죠. 병사들 월급이 뭐 그래 봐야 뭐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텐데 어쨌든 우리 때 내가 한 20만 원? 뭐 그 정도 이제 연봉이 20만 원이야.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20만 원일 때 자이툰 부대에 파병 가는 걸로 동의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위험 수당이 월급 기준으로 100몇십만 원 붙어. 위험 수당이. 파병 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무기가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 우라늄인데 텅스텐 미군이 썼었구나. 열화 우라늄탄은. 기관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총보다는 좀 크고 포보다는 좀 작고 뭐 그런 드르륵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라늄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쏘면 그게 탱크 같은데 이렇게 맞으면 고열이 발생하면서 탱크의 철갑을 녹이면서 뚫고 들어가요. 일반 총알은 쏘면은 탱크가 이게 철판이 두껍기 때문에 튕겨 나오는데 열화 우라늄탄은 우라늄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빵 쏘면은 날아가면서 철갑에 딱 부딪히면서 고열이 확 나. 그래서 철갑을 녹여버려.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확 녹이면서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엄청난 총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라늄은 저거지. 방사성 물질이죠. 그래서 방사능 피폭되는 문제가 있죠. 아군도 그죠? 열화 우라늄탄을 뭐 헬기에 싣고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은 차량에 그죠? 탱크나 아니면은 장갑차나 이런 데다가 이제 싣고 이렇게 막 포를 쏠 텐데
포 쏘면은 당연히 그 총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총알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방사능 피폭, 뭐,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쟁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위험수당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위험수당이라는 게 월급 2만원, 월급 2만원, 아니, 좀 올라서 5만원이라고 칩시다. 5만원짜리 받는 병사한테 위험수당으로 100몇십만 원 줬다고, 병사한테. 그러니까, 야, 그런 게 위험 프리미엄이야. 위험 프리미엄.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뭔가 이제 이 수익률상의 이익을 이제 더 얹어서 주는 그런 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없는 대신에 RF만큼의 그 수익률을 확실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위험을 부담하고 개별 위험 자산 I나 위험 포트폴리오 P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RF를 넘어서는 만큼의 수익률상의 보상을 주는 부분, 그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 그래. 그게 ERI-RF, ERP-RF 저 부분이 되겠죠.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자, 근데 공헌도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CAPM을 그 CAPM 캡처 알셋 프라이싱 모델 요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모든 투자자들은 앞에 이제 그 토빈의 분리정리의 상황을 기본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토빈의 분리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투자자들이 이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로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 다른 값을, 그러니까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 사이에 어떤 그 일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된다가 이제 그 토빈의 분리정리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을 유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야. 시장 포트폴리오. 그걸 알고 있을 때 공헌도라는 게 뭐냐면, 위험자산 I, 시장 포트폴리오 M, 무위험자산 F의 단순 수익률을 RI, RM, RF라고 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I의 구성 비중을 WIM이라고 할 때, 요놈들을 그러니까 ERI-RF, 요거는 자산 I의 위험 프리미엄이죠. 그 앞에 그 자산의 구성 비중 곱한 거, WIM을 곱한 거. 그 다음에 RI와 RM의 공분산, RI와 RM의 공분산 앞에다가 WIM을 곱한 거. 요거를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위험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한다. contribution 혹은 share라고 불러요.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토빈의 분리정리에 의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는다고.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는다고.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은 뭐야? 베리언스 RM이라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베리언스 RM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ERM-RF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죠? 베리언스 RM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ERM-RF라는 그 위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셈인데,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위험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이고,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을 선택하는 대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근데 요거를 개별 자산별로 쭉 잘게 쪼개가지고 각 개별 자산 별로 나누면 위에 저 두 개처럼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ERM-RF라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 프리미엄을 개별 자산별로 쪼개보면 개별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인 ERI-RF에다가 WIM 그 개별 자산의 시장 내에서의 구성 비중을 곱한 값만큼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RM,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지금 내가 떠안고 있는데, 모든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고 있는데, 요거를 개별 자산별로 쭉 쪼갈라서 나눠보면 그게 WIM, 코베리언스, RI, RM만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WIM, ERI-RF와 WIM, 코베리언스, RI, RM 요거는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 그래. 공헌도 혹은 지분. 쪼갰더니 저만큼 공헌하더라. 혹은 저만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의미야. 그죠? 그래서 저 값들이 ERM-RF 그리고 베리언스 RM을 구성하는 값이다. 그래서 지분, 쉐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헌도, 컨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공헌도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야. 자, 위험자산 I, 시장 포트폴리오 M, 무위험자산 F를 포함해서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I의 구성 비중을 WIM이라고 하면 RM은 이렇게 나타나죠. RM은 모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나타나지. 모든 포트폴리오의 그 단순 수익률은 그 구성 개별 자산의 단순 수익률의 가중 평균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가중치는 그 구성 비중이라 그랬지. 그래서 RM은 WIM, RI 해서 다 더한 거다.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ERM-RF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위험 프리미엄 부분은 ERM-RF인데 요거를 쪼개 봅시다. 쪼개 보면 RM은 앞에서 보여줬던 저 식으로 대체를 해서 쓴 거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RI 이렇게 썼고 RF 다음에는 사실 1이 곱해져 있는 셈이지. RF나 RF 곱하기 1이나 똑같잖아. 그죠? 어떤 수에다가 1 곱하면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RF나 RF 곱하기 1이나 똑같은데 뭐가 1이에요? 뭘 하면 1이 됩니까? 투자 비중 다 더하면 1이라 그랬지. 그죠? 포트폴리오의 기본 성질 뭐 이런 거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RF 다음에는 1이 곱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1은 개별 이 자산의 시장 내에서의 구성 비중을 다 더한 거라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 기대값의 성질에 따라서 상수 곱한 거 부분을 다 밖으로 빼낼 수 있죠. 이 분배 법칙이지. 이 괄호 열고 W1M R1 더하기 W2MR2 더하기 W3MR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에 WNMR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로 분배법칙 쭉 해가지고 분배법칙 한 다음에 이 상수를 이 밖으로 빼내서 교환법칙 비슷하게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항처럼. 그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ER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항 RF 다음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이렇게 되는 거는 RF는 상수기 때문에 i라는 인덱스하고 관계없는 상수기 때문에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집어넣어서 쓴 거야. 집어넣어서 쓰고 나서 보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이 부분이 공통이네.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묶으면 이렇게 i는 1에서 n까지 WIM 대괄호 ERI-R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RM도 분해를 해보면 뭐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베리언스 RM은 코베리언스 RM, RM인데 이때 한쪽 RM만 이렇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형태로 지금 적어. 그죠? 그래서 한쪽 RM만 i는 1에서 n까지 WIM, RI 이렇게 적으면 그러고 나면 이제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W1M R1 더하기 W2M R2 더하기 W3M R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더하기 WNM RN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곱이래매. 그래서 RM으로 분배법칙 해가지고 쭉 곱해보면 곱하고 WIM이라는 건 상수니까 코베리언스 밖으로 다 빼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되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요 두 식의 시그마 다음에 있는 요 두 종류의 식에서 시그마 다음에 있는 저값들이 뭡니까? 공헌도지, 공헌도. 그죠? 그래서
WIM ERI-RF와 WIM 코베리언스 RIRM은 각각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위험 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개별 자산별로 자산 I의 요 값들 WIM ERI-RF를 개별 자산별로 다 더하면 그게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 되고, 그 다음에 WIM 코베리언스 RIRM을 개별 자산별로 다 더하면 그게 베리언스 RM이 되잖아. 그래서 요 놈들을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위험 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죠. 자, 위험 프리미엄은 ERI-RF, ERP-RF 요거를 각각 위험 자산 I와 위험 포트폴리오 P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위험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 F가 아니라 위험 자산인 I나 위험 포트폴리오 P를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위험을 선택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무위험 수익률 이상의 기대 수익률 부분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험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RF라는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근데 위험 포트폴리오나 위험 자산을 대신 선택하게 되면 ERI, ERP라는 그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RF에서 ERI-RF만큼 추가된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지. 그죠? 무위험 자산 대신에 위험 자산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게 되면 ERP-RF라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들은 어디서 나왔다? 위험을 시그마 I, 시그마 P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그래서 요 놈들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위험 자산 I와 위험 포트폴리오 P의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공헌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빈의 분리정리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토빈의 분리정리처럼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토빈의 분리정리에 의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겠지.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을 갖게 됩니까? 베리언스 RM이라는 위험을 보유를 하게 될 거고, 베리언스 RM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ERM-RF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얻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위험 프리미엄과 이 위험을 개별 자산별로 쪼갈라 보면 그게 WIM ERI-RF, WIM 코베리언스 RIRM이 되는데, 요 놈들을 각각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위험 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부른다. 자, 쪼개 보면 RM은 시그마 IM, RI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위험 프리미엄 부분 ERM-RF를 나타내 보면, RM을 앞에서 보여줬던 그 개별 자산의 단순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형태로 나타내고, 그죠? 그 다음에 RF 다음에는 1이 곱해져 있다고 봐서 1 대신에 투자 비중의 합으로 나타냈어요. 투자 비중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 기대값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죠? 상수는 밖으로 다 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ERI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F 시그마 저 부분에서 두 번째 항에서 RF는 상수기 때문에 시그마 안으로 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시그마 WI까지가 다 공통이다. 그래서 묶어내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대괄호 ERI-RF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베리언스 RM은 코베리언스 RM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놈만, 하나의 RM만 개별 자산의 그 단순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형태로 나타내요. 나타낸 다음에 코베리언스의 이 분배 법칙을 쭉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코베리언스 RIRM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요놈들이 바로 공헌도 혹은 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WIM ERI-RF를 개별 자산별로 다 더했더니 ERM-RF가 되고 WIM 코베리언스 RIRM을 개별 자산별로 다 더했더니 베리언스 RM이 되더라. 그래서 WIM ERI-RF와 WIM 코베리언스 RIRM은 각각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요걸 아는 상태에서 드디어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위험자산 I,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M, 그리고 무위험자산 F를 포함해서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이 있는데, 그때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를 하고 있을 때 시장 균형 상태에서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러한 식이. 요 식을 바로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우리말로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해요. 줄여서 CAPM 이렇게 적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CAPM 이렇게 읽고 미국에서는 CAPM 이렇게 읽어요. 캠프 아니에요. 캠프 아니고 CAPM 이렇게 읽는다. 자, 요 식은 뭐 지금 봐서는, 금방 봐서는 허걱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뭐 허걱이 아니야. 그죠? ERI equal RF 더하기 베타 I ERM 마이너스 RF인데, 이 RF 부분, 요 식에서 RF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ERI 마이너스 RF는 베타 I ERM 마이너스 RF 이렇게 돼 있잖아.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좌변은 개별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고 우변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야. 그리고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에다가 베타 I라는 걸 곱해놨어. 그리고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RM으로 나타나게 된다.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RM으로 나타나게 된다. 요것도 어디서 본 기억이 나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모형으로 한번 앞에 돌아가봐. 우리 책을 한번 넘겨봐요. 단순 회귀 모형의 베타, 그죠? 알파 베타 추정을 할 때, 그죠? 그 모집단에서의 베타 값 보면 이거랑 비슷해. 그죠? 이거랑 비슷해.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 RM을 독립변수로 하고 RI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을 설정을 했을 때의 베타 I 값이 이렇게 추정된다는 사실을 앞에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그 모수 추정 그런 부분에 가보면 모집단에서 값을 구하면 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해. 요 끝나고 나서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베타 값은 그렇게 회귀 모형 설정해가지고 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을 한 거야 앞에서. 그죠? 다 필요해서 한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한 거. 그래서 이 모형 자체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개별 자산의 이 위험 프리미엄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에다가 베타 I를 곱한 값이고, 베타 I 값은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RM이다. 그래서 단순 회귀 모형의 그 베타 값하고 같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독립 변수를 RM으로 하고 종속 변수를 RI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의 베타 값이 바로 이 베타 I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좌변에 있던 그 마이너스 RF라는 부분을 우변으로 그냥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뭐, 같은 식이잖아. 그죠? 뭐 RF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지 간에, 그죠? 같은 식이죠. 그래서 ERI는 RF 더하기 베타 I, ERM 마이너스 RF. 그리고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RM. 이렇게 돼 있는 요식을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라고 불러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 이거 만든 사람이 샤프, 린트너, 모신,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요 같은 모형에 이르렀거든요. 이거 만든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1990년인가? 우리 책에는 그 몇 년도에 받았는지 상세하게 써놨죠. 되게 유명한. 앞에 우리가 했던 그 포트폴리오 이론도 해리 마코비츠가 이제 주로 개발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로버트 버튼이나 이런 사람들도 관여를 했지만, 관여한 사람들 전부 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 수업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은 이론은 안 가르쳐.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이러한 이론들은 워낙에 고전적이고 유명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거의 노벨상 받은 모델들이에요. 노벨상 받은 모델들이고 이론들이고 마찬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유도를 해볼 거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시장이 균형 상태라고 하자 하면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효용이 극대화가 되죠. 시장 균형이요? 이러면서 딴 과목에서 배운 거 안 하신다면서요? 뭐 이런데 아니 경제학과면은 경제금융학부는 이 정도는 알지 않나? 그죠? 시장 균형 상태가 어떤 거예요? 소비자들이 미시경제학 아니면 뭐 경제학의 이해 뭐 이런 데서 들었던 풍어를 잠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시장 균형 상태라는 거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수요 곡선을 유도를 하죠. 그죠? 주어진 가격 조건 하에서 그리고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개인의 수요 곡선을 유도를 한 다음에 특정 상품의 특정 개인의 수요 곡선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쭉 그 수요 곡선을 다 더하면 그게 시장 수요 곡선이 되잖아. 그다음에 그거를 생산하는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여럿이 있을 텐데 각 개별 생산자들이 주어진 가격과 주어진 그 자원량 뭐 이런 거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공급 곡선을 유도를 하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유도를 한 다음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들을 쭉 다 합치면은 시장 공급 곡선이 되잖아. 그리고 시장 공급 곡선과 앞에서 유도했던 시장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균형 소비량 그리고 시장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지. 그죠? 그게 미시경제학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듣든지 간에 그게 가장 기본이 돼가지고 쭉 왔던 거 아니야. 네?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서의 요지가 뭐냐면 시장이 균형이면 어때요?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고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가 돼. 그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가 그죠? 효용이 극대화되고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유도를 한 그 선들이고 그 선 두 개가 딱 합쳐가지고 합쳐진 만나는 그 점에서 시장 균형 상태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둘 다 성립을 한다고. 공급 곡선을 만든 그 생산자들의 이윤도 극대화가 되고 이 소비자들의 효용도 극대화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생산자는 따로 없지, 그죠? 그 투자자밖에 없는데 투자자가 이 파는 사람들, 그 증권을 파는 사람들은 증권의 공급자고 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증권의 수요자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는 이 시장에서는 그죠? 증권 시장에서는 자본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된다고. 그죠? 거래량이 없어져야 돼. 거래량이 없어야 균형 상태가 된다고. 그죠? 그냥 파는 물량하고 사는 물량하고 딱 일치해 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된다고요. 그죠? 하여튼 그래. 그런데 시장 균형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효용이 다 극대화가 돼야 돼.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시장 균형 상태가 성립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그 효용이 극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이 모든 투자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빈의 분리 정리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토빈의 분리 정리에 의하면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죠?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을 해서 그게 이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자들의 효용 구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시장 균형 상태라고 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십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위험이 최대가 되고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토빈의 분리 정리에 의해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보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베리언스 RM이라는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그 위험 프리미엄인 ERM-RF만큼의 보상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뭐 다 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때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I의 구성 비중을 WIM이라고 하면 이거 아까 했던 거야. RM은 이 WIM, RI 해서 다 더한 걸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ERM-RF를 쭉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공원도의 합으로 WIM, ERI-RF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베리언스 RM도 이렇게 공원도 얼굴 치웁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WIM, ERI-RF와 WIM, 코베리언스, RI, RM 요거는 ERM-RF와 베리언스 RM에 대한 위험자산 I의 공헌도 혹은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때 어떤 자산 I와 어떤 위험자산 I와 위험자산 J 사이에 요런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요런 식이 성립을 해야 돼. 토빈의 샤프 지수, 샤프 비율 있잖아요. 샤프 비율. 우리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가 됐던 그 샤프 레이시오, 그죠? 샤프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밑에 분모에 위험이 들어가고 분자에 위험 프리미엄이 들어갔잖아. 그 말은 부담하게 되는 위험 한 단위당 받게 되는 보상을 나타내는 게 샤프 비율이었잖아. 그것처럼 요것도 지금 개별 자산별로 보면 자산 I의 그 위험이 얼마예요? 우리가 총 variance RM이라는 위험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산별로 쪼갰을 때 자산 I의 경우에는 자산 I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은 WIM, 코베리언스, RI, RM일 거 아니야. 그죠? 베리언스 RM을 자산별로 쪼개가지고 자산 I의 위험으로 보면 자산 I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부담은 WIM, 코베리언스, RI, RM이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위험 프리미엄은 자산 I에 한정해서 봤을 때 WIM, ERI-RF 만큼의 저 대가를 받고 있다고. 그리고 자산 J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산 J의 경우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그 위험은 WJM, 코베리언스, RJ, RM이고 그리고 그 대가로 WJM, ERJ-RF 만큼의 그 보상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리언스 RM을 부담하는 대가로 ERM-RF 만큼의 이 보상을 받고 있지만 그거를 자산별로 쪼개서 보면 개별 자산 I의 경우에는 WIM, 코베리언스, RI, RM 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우리가 WIM, ERI-RF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고 J의 경우에는 자산 J의 경우에는 WJM, 코베리언스, RJ, RM 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WJM, ERJ-RF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분모 분자의 그 투자 비중 WIM, WJM 이 부분은 분조 분모가 서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약분시키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각 개별 자산별로 부담하는 위험 대비 보상이지. 그래서 각 자산별로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요만큼씩 보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위에가 이제 분자 부분이 각 개별 자산별로 받는 총 보상이고 밑에 있는 부분이 각 개별 자산별로 부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각 개별 자산별로 부담하는 위험 한 단위당 보상이지.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대. 왜 같아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 가격 대비 성능. 우리가 부담하는 가격 대비 우리가 얻는 성능 뭐 이런 거잖아. 가성비잖아. 근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가성비가 같아야 돼. 두 자산의 가성비가 같아야 돼. 왜? 풀어서 이야기하면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해놨네. 가성비가 같아야 된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자산 I에 대한 위험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과 위험자산 J에 대한 위험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 가성비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자산 I 쪽이 가성비가 더 좋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자산 I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자산 I가 가성비가 똑같다며. 똑같은 단위 위험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자산 I가 훨씬 보상을 많이 해주잖아. 자산 I를 가지면 훨씬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고서도 동일한 한 단위의 위험을 부담하고서도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투자 입장에서. 그죠? 평균 분산 기준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위험을 동일한 한 단위를 부담을 하는데 보상이 훨씬 많아. 자산 I가. 그러면
이 투자자는 자산 I를 자산 J보다 더 선호하겠지. 그래서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J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지. 그죠?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J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 I는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산 I는 수요가 증가하고 자산 J는 계속 전부 매각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보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 J는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혹은 뭐 공급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변해. 그럼 이게 시장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시장 균형은 어떤 상태예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가지고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상태. 그죠?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지. 그게 균형이잖아. 그죠? 그래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외부 충격이 생기면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가겠지만, 그죠? 그게 아닌 이상 외부 충격이 없으면 시장 균형 상태는 수요 공급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가격이 변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산 I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J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산 I는 수요가 늘고 자산 J는 뭐 공급이 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자산 I는 가격이 오르고 자산 J는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이 움직이죠. 그 말은 이게 시장 균형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니지. 시장 균형이 아니죠. 따라서 시장이 균형 상태라는 가정의 모순이야. 반대로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부동어가 이쪽으로 성립해가지고 자산 J 쪽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산 J를 더 선호하겠지. 왜냐하면 위험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이 더 크기 때문에 자산 J가. 그래서 가성비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자산 J의 보유를 늘리고 자산 I의 비중을 떨어뜨리려고 할 거야. 그래서 자산 J는 계속 사들이려고 할 거고 자산 I는 계속 팔려고 할 거야. 그래서 자산 J의 가격은 오르고 자산 I의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시장 가격이 출렁거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시장 균형 상태라는 가정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위험자산 I와 J에 대해서 이러한 가성비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개별 위험자산 사이에 이 가성비가 똑같이 돼야 돼. 똑같이 돼야 가격이 변하지 않죠. 그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특정 자산의 보유 비중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겠지. 그래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위험 자산의 가성비가, 그러니까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이 모두 다 동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동일하게 되는 그 가성비를 A라고 놓읍시다. 이 A는 자산 I든 자산 J든 자산 K든 뭐 포트폴리오 P든 뭐 그 이름이랑 종류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A에 인덱스를 붙이지 않아요. A에 I나 J나 K나 뭐 P나 Q나 뭐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나 자산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A라고 쓴 거야. A라고. 이렇게 놓으면 자, 자산 I에 대해서 봅시다. ERI-RF 나누기 코베리언스 RI RM이 AG. 양변에 분모를 곱하면, 그죠? ERI-RF는 A 곱하기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되고, 양변에 이제 WIM을 곱해. WIM을 곱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해가지고 다 더해봐요. I는 1에서 N까지 다 더해봐.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은 이 부분을 밖으로 빼낸 거지. 밖으로 빼낸 거죠. 그죠? 밖으로 빼낸 거지. 빼내면 이 괄호 열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R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저 좌변의 두 번째 부분은 RF가 상수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빼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변을 보면 우변의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그 WIM 저거는 상수니까 코베리언스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코베리언스 안으로 들어가면 WIRI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A는 그 시그마 밖으로도 다 빼낼 수 있는 거고, 이놈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코베리언스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역산이잖아. 지금까지는 이렇게 코베리언스 안에 시그마가 있을 때 분배 법칙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였는데 그걸 거꾸로 한 거잖아. 전개와 인수분해의 관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 좌변도 마찬가지야. 좌변도 이 괄호 열고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뭐 W1M R1 더하기 W2M R2 더하기 쭉 해가지고 돼 있는 거를 2로 이렇게 분배 법칙 해가지고 그 한 거를 거꾸로 빼낸 거잖아. 그죠? 빼낸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전개 비슷한 그러한 과정이 된다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인수분해랑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 우변 전부 다 이런 형태가 되고 요때 이 시그마로 적은 저 부분은 뭐다? RM이죠, RM. 그죠? 개별 자산을 그 시장 내에서의 구성 비중대로 구성 비중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 그거는 다 RM이지, RM. 그러면 ERM 빼기 RF는 A 코베리언스 RM, RM 이렇게 돼서 코베리언스 RM, RM은 베리언스 RM이죠. 이렇게 해서 A는 ERM-RF 나누기 베리언스 RM이 돼. 이게 뭐예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가성비지. 시장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인 베리언스 RM을 부담하는 대가로 우리가 ERM-RF라는 그 위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잖아. 그게 A래, A. 그래서 개별 자산의 그 가성비나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성비나 똑같아야 된대. 이런 걸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별 자산의 가성비도 A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가성비도 A야. 그래서 equal A라는 걸 생략하고 적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개별 자산의 가성비나 시장 포트폴리오의 가성비나 똑같다. 그죠? 단위 위험당 위험 프리미엄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쓴 다음에 양변에 코베리언스 RI, RM을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양변에 코베리언스 RI, RM을 곱하면 좌변은 ERI-RF만 남고 우변은 ERM-RF가 뭐 옆으로 좀 미끄러져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죠? 저렇게 적을 수가 있지.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곱하기 괄호 열고 ERM-RF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을 베타 I라고 놓으면 우리는 식을 ERI equal RF 더하기 베타 I ERM-RF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단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해서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이 유도가 됐습니다. 자, 다시. 자,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은 위험자산 I, 시장 포트폴리오 M, 무위험자산 F를 포함해서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모두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을 때 시장 균형 상태에서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 식은 자세히 보면 RF를 좌변으로 넘기면 ERI-RF, 개별자산 I의 위험 프리미엄이고 우변은 베타 I 곱하기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죠. 그리고 베타 I는 RM을 독립변수로 하고 RI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의 베타 I 값하고 똑같죠.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시장이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토빈의 분리정리에 의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리언스 RM이라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그 대가로 ERM-RF만큼의 보상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I의 구성 비중,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자산 I의 구성 비중을 WIM이라고 하면 RM은 WIM, RI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 위험 프리미엄 ERM-RF는 쭉 변형해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여러 번 했죠. 베리언스 RM은 쭉 분해해가지고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즉 WIM ERI-RF와 WIM 코베리언스 RI RM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ERM-RF라는 위험 프리미엄은 개별 자산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WIM ERI-RF로 개별 자산별로 쭉 분해가 되고 베리언스 RM은 분해를 해보면 개별 자산별로 WIM 코베리언스 RI RM으로 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그 위험은 베리언스 RM이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누리고 있는 위험 프리미엄은 ERM-RF인데, 요거를 개별 자산별로 쪼개보면, WIM 코베리언스 RIRM이라는 자산 I와 관련해서 WIM 코베리언스 RIRM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WIM ERI-RF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위험 자산 IJ에 대해서 가성비가 같아야 된다. 그죠? 각 개별 자산별로 자산 I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그 위험분의 위험 프리미엄은 개별 자산 J에 대한 위험분의 위험 프리미엄, 그 단위당 위험 단위당 부담하는 그 받게 되는 그 보상이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WIM, WIJ 서로 분모 분자에 나누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가성비죠. 부담하는 위험 대비 그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성비가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성비가 동일하지 않아서 I 쪽이 가성비가 더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I를 더 선호하겠죠. 왜? 동일한 그 단위 위험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J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I는 계속 매수하고 J는 계속 매도하게 돼서 자산 I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위험 자산 J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공급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 시장에서는 그죠? 수요와 공급이 어차피 뭐 기업 뭐 생산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는 쪽이 수요고 파는 쪽이 공급이야. 그죠? 사는 쪽이 수요고 파는 쪽이 공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함수 하나를 구해 가지고 그죠? 그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걸 공급 함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야. 동전의 양면이야. 그러니까 함수 하나를 가지고 뭐 수요로 해석을 하든 공급으로 해석하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쉽게 해석을 하면, 우리 책에서는 이제 둘 다 수요로 해석을 해놨는데, 쉽게 해석을 하면 위험자산 I의 투자 비중을 늘리려면 계속 사들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 I의 수요는 증가하고, 위험자산 J는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내다 팔려고 할 거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고 보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는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 I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를 거 아니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고, 자산 J는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산 I와 자산 J의 가격이 변동하게 된다고. 그거는 시장 균형이 아니지. 시장 균형 상태는 수요 공급이 일치해가지고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 균형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시장 균형 상태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더라도, 그죠? 이번에는 자산 J 쪽이 가성비가 더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자산 J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J의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I의 투자 비중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자산 I는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자산 J는 수요가 증가를 해서 가격이 막 출렁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시장 가격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시장 균형 상태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죠. 그렇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거는 시장 균형 상태라는 가정에 위배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돼도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순이 없는 거는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해서 가성비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산과 관계없이 다 똑같은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수 A라고 놨어요. 놓으면, 그다음에 자산 I에 대해서 살펴보면 ERI-RF 나누기 코베리언스 RI-RM은 A라고 볼 수가 있고, 양변의 요 분모 부분을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양변에 WIM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해요. 시그마를 취한 다음에 시그마 값을 E와 코베리언스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의 성질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아니,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지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근데 어차피 그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 한쪽을
정계라고 그러고 한쪽을 인수분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죠? 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이런 것처럼 요것도 그죠? 기대값과 코베리언스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WIM은 코베리언스와 기대값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놈들을 다 더한 건 개별적으로 더한 거는 안에서 더해서 기대값 취한 거나 안에서 더해서 코베리언스 취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시그마 WIM 부분을 이 안으로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안으로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그 좌변에 있는 그 두 번째 항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M RF 여기서 RF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낸 것뿐이고 요렇게 쓴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저 시그마 WIM RI 저 부분은 전부 다 RM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F 다음에 있는 저 투자 비중의 합은 1이죠. 1이어서 RF 곱하기 1 돼서 RF가 되는 거죠. 그래서 ERM-RF는 A 코베리언스 RM 이렇게 되는데 코베리언스 RM은 베리언스 RM이지. 그래서 양변을 베리언스 RM으로 나누면 ERM-RF 나누기 베리언스 RM은 A가 된다고. 그래서 이 개별 자산의 가성비나 이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성비나 결국 같아져야 된다. A로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equal A라는 걸 생략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개별 자산 I의 가성비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가성비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면 그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코베리언스 RI RM을 곱하면 좌변은 ERI-RF가 되고 우변은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곱하기 괄호 열고 ERM-RF가 된다. 그래서 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을 베타 I로 놓으면 ERI 이퀄 그다음에 RF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ERI 이퀄 RF 더하기 베타 I 괄호 열고 ERM-RF가 되고 이때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죠. 이게 뭐다?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이 되겠습니다. 자, CAPM의 의미를 살펴보면 CAPM은 조금만 더 할게요. CAPM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RF를 좌변으로 이항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다시 풀어서 베타 i를 그 정의대로 그냥 쓰면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되고 그죠? 양변에 WIM을 곱해봐. WIM을 곱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좌변은 WIM ERI-RF가 되고 우변은 WIM 그 다음에 저 분저에 있는 코베리언스 RI RM을 앞으로 이제 끄집어낸 것뿐이야. WIM 코베리언스 RI RM 그 다음에 남는 부분 베리언스 RM분의 ERM-RF 이렇게 되는데 이때 베리언스 RM은 양수죠. 분산은 항상 양수야. 분산은 무위험 자산만 0이고 그죠? 나머지는 다 양수예요. 분산의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 뭐의 제곱 곱하기 확률해서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죠? 이고 그다음에 ERM은 RF보다 크지. 아까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봤잖아. RF보다는 ERM 값이 위에 있잖아. 우리 쌍곡선 생각해 보면 M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M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RF보다 ERM이 위에 있어서 ERM이 RF보다 크기 때문에 저 식에 있는 끝부분 베리언스 RM분의 ERM-RF 저건 양수라고. 양수. 그죠? 이건 양수라고. 베리언스 RM분의 ERM-RF 이건 양수라고. 베리언스 RM은 정의상 양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투자 가능 집합하고 뭐 이런 거 보면 M이 그죠? M이 그 RF보다 위에 있지. 위쪽에 있지. 그죠? Y축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잖아. 그래서 ERM이 항상 RF보다 크다고. 그래서 ERM-RF 나누기 베리언스 RM이라는 저 부분. 샤프 비율이죠. 샤프 비율은 양수다. 양수. 그죠? 양수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타내는 바는 뭐예요? 위험 자산의 위험도가 커질수록 그 수익률도 함께 커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WIM 코베리언스 RI RM은 뭐예요? 이게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개별 자산의 위험도지. 그죠? 개별 자산의 위험도가 WIM 코베리언스 RI RM이잖아. 공헌도 지분이잖아. 그죠? 베리언스 RM을 개별 자산별로 쭉 분해를 해보면 자산 I가 주는 부담이 WIM 코베리언스 RI RM이잖아. 그리고
ERM-RF 우리가 베리언스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함으로써 ERM-RF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데 그 위험 프리미엄을 개별 자산별로 쭉 분해를 한 게 저 좌변에 있는 WIM ERI-RF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일 끝에 있는 베리언스 RM분의 ERM-RF는 양수잖아. 그 말은 개별 자산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으면 그만큼 보상도 크다라는 뜻이야. 위험도가 커질수록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 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캐팸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 그죠? 캐팸을 베타의 원래 식대로 한 다음에, 원래 식대로 쓴 다음에 양변에 그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을 곱해보면, 그죠? 이런 걸 나타내는 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위험 자산의 위험도가 커질수록 그 수익률 또한 함께 커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죠? 캐팸을 통해서 고수익을 내려면 고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고수익을 내려면 고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이론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이 캐팸을 통해서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하여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지.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더라도 더 낮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효용도 더 커질 수 있다. 그죠?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되면 효용도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고위험, 고수익.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고수익을 내고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려면 뭔가 모험을 해서 뭔가 걸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no pain, no gain 뭐 이런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뭔가 그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지. 그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그 다음에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뭐 떠안고 불안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평범한 진리를 이러한 캐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베타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자, 포트폴리오의 베타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